이름은 서재훈이고요. 나이는 지금 56. 건설 현장에서 용접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을 사용해서 쇠와 쇠를 녹이는 것. 그래서 이제 물건과 물건을 붙이는 작업. 이게 용접인데, 사실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거의 뭐 1800도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이 쇠가 녹는 점의 온도를 만들어서 열을 줘가지고 쇠를 녹입니다. 그리고 쇠를 녹여서 이제 용접봉을 대고 쇠와 쇠를 붙이는 것. 이게 용접이라고 하죠. (30년) 가까이 됐다고, 30년 정도 된 거죠. 일을 시작함과 동시에 용접을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용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대건설이 짓는 아파트 현장에 일을 한다고 해서 현대건설에 속한 게 아닙니다.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어떤 작은 전문업체에 속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인천에 있는 아파트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인천에서 일을 하고, 또 다리공사를 할 때는 당진이나 충남이나 이런 데 가서 일을 하게 되고, 석유화학단지 탱크를 제작하는 현장에 갔다. 그러면 울산이나 여수나 이런 곳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길게는 3개월, 짧게는 한 달. 이것이 저의 고용기간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한 달, 두 달, 혹은 6개월, 혹은 많게는 1년. 그런데 그렇게라도 전국을 떠돌면서 일이 중단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일은 늘 중단되고, 어떤 때는 뭐 한 달, 두 달도 쉴 때가 있습니다. 저희 용접 일은 주로 짐보따리를 싸갖고 다녀요. 지금도 제 차를 열어보면 작업복과 외출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시 반이나 7시쯤 도착을 하면 주로 아침을 먹어요. 뭐 주로 백반을 먹죠. 근데 이제 이게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게 충청도 음식, 전라도 음식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음식에 나를 맞춰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안전조회라고 해서 파트별로 나눠서 전체 조회도 하고 체조하고 7시가 되면 현장에 투입이 돼요. 아침에 8시에 일을 시작을 하면 한 10시까지 일을 하면 휴식 시간이 주어져요. 뭐 안 그러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휴식 시간은 알아서 쉬어라 라는 그런 분위기들을 가진 현장, 그런 현장은 이제 다단계 하도급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현장들이 욕심을 내면하고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알아서 쉬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러지 않은 현장은 주로 10시에 휴식을 취하면 한 20-30분 쉽니다. 그리고 또 이제 12시까지 일을 하고 1시간 점심을 먹고. 밥이 전쟁입니다. 소가 밥 먹는 것보다도 더 한심할 정도로 구겨 넣고, 그래서 밥을 부지런히 빨리 먹고 휴식 공간을 확보해서 좀 한숨 자고, 그 5분, 10분 그 잠이 꿀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야 좀 피로도 풀리고 일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세탁들을 해요. 속옷이나 뭐 작업복들이 세탁을 하지 않으면 그 이튿날 입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뭐 매일같이 작업복을 빠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압축기 용접을 할 때였는데,
10톤 정도 되는 물건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안전에 미흡한 다른 관리자가 고인목을 빼버리고 안 떨어진다고 빼버린 걸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거기서 용접을 하고 있다 그 물건이 떨어지는 광경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저는 자빠졌죠. 내가 발만 넣고 있었으면, 발만 이렇게 뻗고만 있었으면 발 그냥 잘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덜덜덜덜 떨려. 그 사건을 떠올리면 무서워. 근데 청심환 하나 사다 주고 땡겨. 그라인더를 하다가 손을 살짝 해서 인대까지 이거는 제 경우이고 손이 눌리거나 팔이 부러지거나 혹은 끼거나 이런 수없이 많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후배는 용접을 하면서 오르가즘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미친놈을 다 봤나 라는 생각을 그때는 했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희열을 느낍니다. 이 쇠와 쇠를 붙이면서 판판하게 이 쇳물을 1800도의 뜨끈뜨끈한 쇳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흘러내리지 않게 해서 일정하게 올라가는 이 과정은 정말 희열이고, 그리고 이 용접을 해놓고 나서 마무리를 딱 했을 때 기분 좋게 용접 비드가 나와서 제품이 다 형성됐을 때 이것이 형성된 모습을 보면서 와, 이것이 한강대교나 63 빌딩이나 혹은 석유화학 탱크이거나 혹은 이 문화체육시설이거나 이런 것들을 딱 볼 때 내가 이것을 만드는 한 축이었구나. 희열을 느끼고 보람도 느낍니다. 좀 웃기는 얘기는 정말로 시간이 잘 가요. 그래서 그 어떤 일보다도 시간이 잘 갑니다. 그래서 잠깐 숙이고 일을 한 것 같은데 밥 먹으러 가자고 하고 퇴근하자고 합니다. 부평시장 로타리를 오셔. 예, 프렌트 노동조합 경인지부 사무실입니다. 예. 예, 서재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형님 어디서 일하셔요? 제가 지금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속한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 프렌트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입니다. 노동 현장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5명, 6명이 죽었어. 물살이 넘어와서 죽었어요. 그것을 작업을 하라고 지시한 사장, 원청, 아무도 경찰서에 끌려가거나 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 현장에서 사람이 죽었으면 살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죽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살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구속되거나 처벌받거나 벌금을 때려도 1인당 200만 원씩 5명이 죽었으니 6명이 죽었으니 1200만 원. 이런 속에서는 절대로 사람이 안 다치는 현장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노동조합을 만들었더니 뉴스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노동조합을 만들었더니 그나마 언론에 타서 조금씩 바뀌고 국회의원들이 신경을 쓰고 그러더니 입법도 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남자 노동조합에 처음 오셨죠? 네. 여기 노동조합 가입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듯 뻘쭘하게 하실 필요 없다.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노동조합이 혹은 압력수단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노동조합이 작아서인 부분도 있지만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다 가입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신고는 할 수 있어요. 신고는 할 수 있고 노동조합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휴식 시간을 제대로 제공해 주지 않고 있다. 높은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망을 치지 않고 있다라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관여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노동자들의 수준이 그냥 좀 하지 라는 생각도 좀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현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장은 노동조합이 단결해서 단체 협약을 맺었더니 그 회사를 드러냈답니다. 실제로 그런 현장이 있어요. 그런 회사가. 이런 사회적 조건 속에서 해결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내가 가족하고 얘기를 하면서 막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일 수도 있고, 겪은 게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큰애가 작은애가 취업을 할 당시였습니다. 연봉 3,200.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어요. 연봉 3,200이 딱 마지노선이더라고. 어떤 회사든 간에. 출근 시간은 8시인데 퇴근 시간은 10시인 회사들 한결같이. 이게 연봉 3,200의 함정이더라고. 일단은 그 인턴으로 가면 뭐 3개월 후 혹은 길면 6개월 후에 정규직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갔는데 뭐 2, 3년이 돼도 정규직 안 되더라. 또 연봉 3,200이 10년 된 사람도 3,500이더라. 어? 이런 거. 그리고 과장도 연봉 3,800인데 맨날 철회한다더라. 이런 거에 딜레마에 빠져서 이제 적응을 못 하더라고. 그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바꿔놓으면 될 거 아니냐. 임금을 좀 더 많이 주고 8시간 노동을 준수하는 회사로 직급이 높은 과장이 돼서든 노동조합 조합원이 돼서든 바꿔놓으면 될 거 아니냐 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딸들의 얘기를 토대로 한다면 포기한 자와 살아남는 자만 있답니다. 그런 속에서 전인교육, 사람을 사람답게 보고 나라를 나라꼴로 만들고 회사를 회사답게 만드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그것을 할 수 없다는 하소연을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얘기하는 것은 아빠 딸내미 바보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울더라고. 예, 가슴이 콱 막히기도 하고 할 말이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안 되게 좀 어떻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누구나 다 못 살건 공부를 많이 했건 못했건 장님이든 신체 조건이 약하든 간에 먹고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까지는 떼부자가 되고 이런 것 말고 적정하게 공부를 하고 적정하게 행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누구나가 다 보장해주는 세상,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만드는 가장 시급하고 빠른 방법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이고 행복하다. 세상을, 나를 좀 더 바르게 성장시키고 제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남에게 치이지 않고 내 스스로가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로 최대의 행복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권하고 싶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최대의 지름길은 노동조합 활동을 왕성하고 제대로 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m-hmm.